오늘은 LG전자에 대해서 질문 주셔서 LG전자 한번 다뤄볼 건데, 최근에 주가가 25%, 와, 갑자기 급락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 두 달 전쯤에 한 요쯤에 LG전자에 대해서 지금 뭐 굳이 LG전자를 투자해야 되나 이런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후로 갑자기 뭐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LG전자의 공매도 잔고인데 1년 전보다 공매도 잔고가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급락하는 도중에도 공매도 잔고는 그대로 거의 한 뭐 1,400억 정도 가량 유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LG전자 뭐 전장 쪽으로 좋다 그러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특히나 배터리 관련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왜 이렇게 공매도를 많이 치고 있을까요? 사실 제가 두 달 전쯤에 LG전자 관련돼서 LG전자 말고 다른 좋은 곳도 많은데 굳이 왜 LG전자를 투자해야 하나, 좋게 바라보기 힘든 이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당시에 주가가 12만 3천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는 98,3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때 12만 3천 원이니까 한 요쯤에 말씀드렸는데, 그때에 대비해서 한 25% 정도 주가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LG전자 관련돼서 영상을 올리고 난 다음에 LG전자 투자하시고 있으신 투자자들은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왜 유튜브 하지 마라, 다른 나라 주식이랑 배당금 비교할 거면 한국 주식은 은행주만 사고 넌 미국 주식만 해라, 한국 주식 살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안 좋은 댓글들도 많이 남겼었는데, 제가 무조건 어떤 기업에 대해서 100% 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비난보다는 어느 정도 비판은 괜찮지만 비난은 조금 너무 무섭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난 5년간 LG전자랑 마그나라는 기업의 주가를 한번 비교해보면, 마그나 다들 아시죠? 전 세계 자동차 부품업체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고, 자동차 부품업체로 북미에서 1등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되게 큰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LG전자랑 마그나가 합작을 해서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인가 뭐 설립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대체적으로 보면 LG전자랑 마그나는 주가가 같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같은 흐름을 보였는데, 왜냐하면 마그나랑 LG전자가 하는 사업이 전장 쪽은 일단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2023년도부터 해서 주가 흐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잘 가니까 LG전자도 당연히 전장 쪽으로 묶이면서 좀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양호했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마그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마그나는 파업 관련된 이슈도 있긴 했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달랐었죠. 그러다가 최근에는 두 기업들 모두 다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LG전자의 주가 하락폭이 훨씬 더 큰 상태입니다. 일단 LG전자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다들 아시고 계시죠? 40% 정도의 매출 비중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H&A 사업 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6% 정도는 뭐 TV, 오디오, 뷰티기기 이런 쪽에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LG전자의 지금 가장 핵심이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 VS 사업은 뭐 텔레매틱스, AV, AVN, 모터, 인버터, 컨버터 이런 쪽에서 어찌 보면 이게 전장 쪽이죠. 요게 지금 LG전자의 주가를 가장 좌지우지하는 그런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삼성전자에 있어서도 삼성전자가 뭐 가전을 얼마나 파냐, 요거는 그렇게까지 주가에 영향을 많이 끼치진 않죠. 대부분 D램이랑 파운드리 쪽이 주가를 가르는데, LG전자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VS 사업이 가장 핵심입니다. 왜냐면 일단 미국 전자제품 소매 판매액 추이를 보면 2001년도부터 거의 20년간 이게 뭐 드라마틱하게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오르는 것보다 떨어지는 게 많죠. 전자제품 관련돼서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과거 대비해서 소비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보면 또 VS 사업이 가장 핵심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LG전자의 재고 자산을 보면 재고가 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재고일수가 늘어났다는 거는 재고가 그만큼 쌓였다는 거고, 회전율도 줄어들었다는 거는 그만큼 회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물류비는 최근 들어서 뭐 많이 떨어졌어요. 당연히 컨테이너 관련된 운임지수도 많이 떨어지고 했으니까 물류 비용 쪽으로는 긍정적이었지만, 재고가 이렇게 많이 안 팔리고 있다, 재고가 감소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수요가 별로 안 살아나고 있다는 거니까, 많이 안 팔리면 물류비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익으로는 반영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LG전자의 좀 세부 실적을 보면 H&A, 앞서 보신 것처럼 가전 쪽입니다. 뭐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걸 파는 건데, 2분기 실적이 뭐 많이 안 좋아요. 계속 올해 3분기도 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 4분기도 안 좋죠.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는 뭐 고금리 때문에 당연히 안 팔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H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TV 이런 거 안 사겠죠, 지금. VS도 안 좋아요. VS는 사실 이게 전장 쪽이잖아요.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VS는 당연히 이익이 증가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고금리고 경기가 안 좋다 그러더라도 이건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야 돼요. 지금 고금리라고 하더라도 의료기기는 잘 팔리고 있죠. 영업이익도 잘 나고 있고 성장세도 아직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쪽도 마찬가지죠. AI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톡스도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심지어 양극재도 지금 계속 실적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LG전자의 VS 사업, 전장 사업은 왜 이익이 증가하지 않냐? 요걸 가장 핵심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전년도보다 영업이익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어요. 물론 내년에는 다시 반등한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지만 내년 시황을 뭐 증권사들이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금리가 어떻게 될지도 다들 모르는데 일단 증권사들은 내년 실적은 항상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거 무조건 나올 것이다 라고 보면 안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LG전자의 가장 핵심 사업인 VS 사업이 잘 살아나지가 않습니다. 요게 가장 문제점인 것 같아요. VS 사업의 영업이익률도 2% 1%면 굉장히 좀 낮죠. 2% 1%면 뭐 철강 쪽보다 오히려 이익률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LG전자가 완전 기술력이 있거나 독점이거나 아니면 ASML과 같이 슈퍼 을이거나 이렇게 하면 이익률이 굉장히 10% 이상은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1%대밖에 안 나온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10년간 LG전자의 이익 추이를 보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는 해요. 그래도 요보다 성장세가 조금 더 가팔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극재 뭐 요런 기업이랑 같은 대우를 받으려면 양극재와 같이 성장세가 굉장히 뭐 연간 50%씩 성장한다던가 요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가 않다. 요 부분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LG전자의 예상되는 PER이랑 PBR을 보면 PER 11배, PBR 0.86배입니다. 전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배터리 기업은 뭐 PER 50배 이렇게 봤던데 LG전자는 왜 이렇게 싸? 아니 배터리 성장하고 전기차 성장하면 PER 한 30배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LG전자를 투자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하락하니까 되게 당황스러울 수가 있죠. 앞서 보셨던 것처럼 VS 사업이 이익 성장세가 확실히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률도 4.67%면 굉장히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문제점은 배당을 안 줍니다. 배당을 뭐 늘리긴 하나? 원래 LG그룹 자체가 배당을 안 주기로 되게 유명해요. 주주환원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뭐 다들 LG화학에서 물적 분할하는 걸 보면 다들 아시죠?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하면서 LG화학 기존 주주들은 되게 힘이 들었죠. 여튼 그런 모습을 보면 LG전자 이렇게 배당금을 안 주는 것도 조금 물론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마그나거든요. 마그나는 북미에서 1등이에요. 마그나는 참고로 캐나다 기업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중국 말고 IRA 법안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캐나다가 미국이랑 훨씬 더 친해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오히려 LG전자보다 마그나가 이미 북미 시장에서도 점유율 독보적인 1등이기도 하고 마그나가 조금 더 수혜를 볼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PER, PBR도 조금 더 프리미엄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그나 자체가 LG전자보다 또 큰 회사예요. 전장 쪽으로 보면 자동차 부품 쪽으로 보더라도 말이죠. 여튼 마그나는 이게 배당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인데 배당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2005년도부터 해서 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늘어나는 중이고, 그리고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도 지금 한 3.5%, 4% 정도 주고 있어요. LG전자는 배당을 거의 안 주죠. 그래서 이런 점으로 봤을 때도 굳이 LG전자를 투자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이고, 그리고 심지어 마그나는 매년마다 주식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보면 여기 YOY 기준으로 마이너스죠. 근데 LG전자는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거 없죠. 배당도 안 주고 지금 자기네들 투자하기 바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물론 LG전자의 오너는 좋겠죠. LG전자를 소유하고 있는 경영자들은 굳이 뭐 주주들한테 돈을 줄 필요가 없고 자사주 소각할 필요 없고 이런 것을 보면 걔네들은 좋은데 우리는 LG전자를 소유하고 있는 오너가 아니잖아요. LG전자를 투자하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굳이 LG전자를 투자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그나는 1989년도부터 해서 주가가 쭉 올라갔어요. 마그나의 주가가 좀 많이 빠졌을 때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 2015년도 뭐 상하이 버블, 그때 좀 많이 빠졌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고금리 때문에 많이 빠지긴 했지만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이에요. 반면에 LG전자의 주가를 보면 2004년도부터 해서 뭐 그렇게까지 주가가 오른 거는 아닙니다. 2008년도 요때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오히려 마이너스인 상태죠. 그래서 LG전자를 투자했다 그러면 지난 15년간 오히려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반면에 마그나는 2008년도 투자했다 그러면 지금 몇 배죠? 굉장히 좀 수익을 많이 봤다. 그런데 과연 뭐 LG전자 좋긴 하지만 전장적으로 되게 유망하고 잘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성장세가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고 있고, 그런 점에서 최근 들어서 공매도도 계속 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PER, PBR이 별로 그렇게까지 고평가를 받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LG전자를 투자했을 때 이렇게 15년간 물렸으면 배당도 안 줘요. 이건 그냥 계속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LG전자를 제가 안 좋아한다는 게 아니고 되게 훌륭한 기업인데 LG전자를 주식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점이 많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